부동산 PF 대출이 위험하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부동산 PF 대출 양은 늘었지만 시장이 탄탄하니까 위기는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정부의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를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손익분석을 해보면 저 PF 사업장은 저거는 사업성이 굉장히 약한데 정부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PF 대출이 연장이 되네? 저러면 돼? 저거 오히려 부실을 더 키우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시장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이겁니다.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 이거는 이제 PF 들어가기 직전의 대출입니다. 이 대출 이거 적지 않습니다. 브릿지론 규모가 20개 금융사에서 4,640억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를 차지하는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입김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려주자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이게 연기가 된다는 것은 과연 르피에드 청담 이 오피스텔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합당한 거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심들이 말입니다. 전국 사업장에서 수없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제목에서도 연장 부동산 PF 위험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손익분석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게 오히려 시장의 위협을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어마무시합니다. 2023년 6월 말 현재 133조 1천억 원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2022년 대비해 보면 43.9%가 커졌고요. 40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92조 5천억 원이 133조 1천억 원이 됐으니까요. 평균 연체율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분기 현재 2.17%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라는 건요, 0.4%가 넘어서면 위험하다, 경고등이 켜진다고 이야기하는데 2.17%는 이미 부동산 PF 대출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112조 9천억 원이었지만 평균 연체율은 0.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2년에는 1.19%까지 커졌고요. 2023년 올해 3월 말에는 2.01%까지 커졌습니다. 2분기는 2.17%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는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것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현실이 점점 돼 간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연체액도 보면 말입니다. 전체 금액도 보면 이게 이금융권이 많아요. 보험사가 43조 7천억 원이고요. 여신 전문금융 회사도 26조나 됩니다.
저축은행은 10조고요. 상호금융은 4조 8천억 원, 증권사는 5조 5천억 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전체가 133조 1천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르피에드 청담에서 보셨던 것처럼 PF 대출이 아니라 PF 대출 이전 대출, 브릿지론이요. 브릿지론까지 따지면 이거 금액을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부동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미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더 충격이 된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 무조건 연장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시장의 이야기로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체율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17.28%거든요. 세상에 이런 연체율은 없습니다. 솔직히. 17.28%면 이미 증권사의 어떤 PF 대출 규모 지금 5조 5천억 원이지만 이 규모가 상당한 거거든요. 예, 증권사들이 줄줄이 망해야 정상이에요. 17.28% 연체율을 가지고도 계속 버틴다고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을 속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금융의 1.12% 상호금융이잖아요. 이게 새마을금고가 저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휘청휘청했잖아요. 증권사 휘청휘청한다는 소리 못 들어보죠. 저축은행도요 4.61% 굉장히 높습니다. 여신 전문 카드사죠. 캐피탈사고 3.89%. 은행만 겨우 말입니다. 0.23%. 보험도 0.73%니까 적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전체 흐름은 이게 정부가 연장해주고 연장해준다. 이런 어떤 어줍지 않은 시장 역행의 어떤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PF의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 하는 게 시장의 이야기다. 이게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준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9,041건이었는데 9월에는 9,500으로 늘어납니다. 500이 늘어났어요. 9,513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미분양에 대한 어떤 충격이 지금 현실에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PF를 일으켰다고 해서 거기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분양만 더 늘리는 꼴이다. 이런 것도 시장에서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미분양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미분양 위험 수위 6만 2천 가구 이제 그거보다 줄었다. 5만 9,806가구로 됐으니까 저거보다 줄었다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게 5만 5천 가구가 위험 수위다. 그러면 아직도 많다. 게다가 5만 5천 가구가 늘어난 것도 당연하죠. 5만 9,806가구니까 늘어난 건 당연하지만 이게 준공 후 미분양이 결국은 시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될 텐데 실제 그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의 어떤 강도는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변하고 변하는 게 시장이지만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하락의 기운이 넘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의 위협의 강도는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도 크고요. 그 위협이 우리 현실로 계속 다가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요. 그야말로 완전 살얼음판입니다. 완전 살얼음판.
이게 시장을 보고 있을 때마다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놀래거든요. 제 스스로도.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예,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예.